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가 길어서 네. 우리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은 좀 쉬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연휴 기간에도 계속 이것저것 계속 챙겨보시느라고 바쁘셨죠? 변호사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추석 연휴도 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하자.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계속처럼 네. 아주 날벼락 소식을 많이 지금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몸은 쉬는데 마음이나 정신은 미국 때문에 도저히 휴일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추석을 네.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추석은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11월 달에 있다고요. 이번 기회에 좀 통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역시, 네.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세를 또 추가하겠다. 100% 이런 소식까지 들어올 정도인데 일단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예,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 3% 이상 떨어졌고요. 네. 그밖에 S&P라든지 다우 지수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뉴욕 증시의 주식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는 10% 이상 대폭락을 했거든요. 트럼프 말 한마디. 자, 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말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트럼프가 발작했다. 그러니까 텐트럼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마약 환자들이 마약을 끊고 나면 더 이상 마약을 먹을 수가 없으면 몸을 부르르 뜨는 그 상태를 텐트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게 경제학 용어도 있어요. 트럼프가 텐트럼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미국은 금요일 날 밤이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트럼프의 습격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혹시 이게 그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발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전 세계를 인질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놓았던 그런 그 트럼프의 반응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6시간 전에도 한번 이 트루스 소스를 통해서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11월 1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추가로 100% 포인트의 관세를 더 때리겠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율이 미국이 중국에 때리고 있는 게 55%거든요. 그럼 100%를 추가하면 155%가 되는데 이를테면 중국이 10,000원짜리 옷을 하나 미국에 수출한다. 이러면 관세가 15,500원이 더 붙어서 25,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수출 못하게 되는 거죠. 수출하면 적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분노했다, 발작했다. 뭐 본인이 뭐 판단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관세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그걸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협상에 쓰기 위한 엄포성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상대하고 협상할 때 특히 상대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상대를 향해서 최대한의 겁박,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겁박을 해서 상대를 공포에 떨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협상장에서 조금 낮춰주면 상대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 자신이 책에 기술해놓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상대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 미국보다도 강대국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고 결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게 싸게 생산한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인들이 쓰고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중국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이제 수입 안 할래? 그게 현실화 된다면 고통받는 거는 손해보는 거는 미국인들 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트럼프가 2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을 사실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맹국인 일본, 한국, 유럽은 엄청나게 지금 때려서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얻어낸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트럼프가 중국하고 함부로 붙었다가는 미국도 당하는 게 훨씬 더 크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다. 네. 이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도저히 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치를 참을 수가 없다. 한판 붙어보자. 예.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살기 또는 너 죽고 나 죽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뉴욕 증시가 놀라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거의 모든 금융 상품이 지금 패닉 상태거든요. 야.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 그동안에는 모두가 다 시범 경기였고 네. 예고편이었다.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판 붙는다. 전면전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민감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가상화폐 시장은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시장은 뭐 주말에 쉬니까 네. 직접 영향을 바로 받진 않았겠습니다만 네. 이 분위기로 쭉 주말이 지나면 예.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이나 뭐 외환시장에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동안에 뉴욕 증시든 코스피 코스닥이든 증권시장의 오랜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제일 많이 주가가 떨어졌던 날, 공포가 제일 심했던 날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블랙 만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오히려 주말에 발표 안 하면 일견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그 고름이 주말 내내 응축이 돼서 월요일 날 아침에 터질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과연 중국이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느냐.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그래 우리 한번 붙어볼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꼬리를 쫙 내릴 수도 있는데 네.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음 주 초에 세계 정권시장 상황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또 그때 또 물러나는 것도 예. 뭐 주저없이 물러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별명이 타코잖아요. 네. 그러니까 멕시칸 음식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 트럼프 always 그 치킨 아웃 이게 타코의 약자인데 치킨이라는 게 네. 철길에서 기차가 올 때까지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느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승자인데 잘못하면 둘 다 죽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게임인데 미국의 그 중북 서부 개척 시대 때 예. 좀 무모한 이런 싸움이 있었더랬습니다. 이 치킨 게임을 하다가 싸움은 먼저 걸어놓고 먼저 물러나는 게 항상 트럼프였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네. 타코다 이런 별명까지 최근에 뉴욕에서 지금 타코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좀 욕하고 싶은데 비판하고 네. 싶은데 그러면 요즘 트럼프가 계엄군 발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점에 가서 타코만 와그작 씹고 있는 그런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또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는 시진핑과 회담 뭐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어서 시진핑과의 회담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갈 거다. 이게 경주 에이펙 참석을 시사하는 걸로 또 보이는데 아니 시시각각 내놓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한마디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또 하나의 타코죠. 그러니까 시진핑 안 만난다 이러면 판이 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침 뭐 경주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긴 갈 거야. 시진핑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네. 항복하려면 그때 많은 신호를 보여주면 그때 만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화전 양면에 제스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트럼프가 이제 글 쓴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2주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가 또 약간 또 좀 물러나기도 하고 또 분위기 봐서 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같으면 지지층이 실망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세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설에는요.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 분석가들 중에서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무역 전쟁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네. 중국 때리자고 시작한 게 이번 무역 전쟁인데 중국은 못 때리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 동맹국들만 지금 비틀어 네. 짜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빨리 중국과 한판 전면전하라. 지금 네. 11월 10일까지가 원래 관세 폭탄 유예 기간이었거든요. 중국과 미국에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네. 어떻게요? 자, 이 미국과 중국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의 발작은 중국을 향해서는 세게 못 나올 거예요. 어.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 카드라든지 예. 몇 가지 대두 같은 미국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카드를 쥐고 있다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는 줄여야 되죠. 그러면 중국에 당한 분풀이를 동맹국에게 더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한국과 미국 지금 여기 3,500억 달러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예. 엉뚱하게 발작이 다른 데로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사이에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그 분노를 중국한테 폭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외신 분석도 있습니다. 아, 이게 글쎄요.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세계 최강대국의 패권국의 정상이 보였던 어떤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모습에 열광하는 지지자가 많고 또 그 덕분에 대통령이 당선됐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국제적 인심은 엄청나게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 세력이 네. 많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충돌 국면에 대해서 중국을 향해서 응원을 보내는 이런 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제3세계의 반응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진핑이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위협적이죠. 특히 히토류 같은 거는요. 예. 히토류를 왜 트럼프가 이렇게 분노했느냐 이 네. 내막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주 아픈 대목인가요? 미국 입장에서. 예, 그런데 히토류는 그냥 수출 안 한다 했다가 지난 봄에 네. 미국 중국 정상은 아니지만 고위급들이 만나서 간신히 해결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내놓은 조처는 정말 해도 이래도 네. 되나? 트럼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너무 충격적인 조처인 그래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자, 종전에는 히토류를 판다 안 판다 예. 뭐 분노하면 일시적으로 안 판다 했다가 좀 내놔 며칠 이후에 시진핑 타코 해가지고 또 바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히토류 조처는요. 히토류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제품에 히토류가 들어가는 품목 그게 중국산이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직접 관리하겠다. 오. 중국 허가 없이는 제3국끼리도 거래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를 팔잖아요. 네. 그 반도체 안에 히토류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0.01토리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거 중국 승인 받고 팔아. 어허. 만약에 중국 승인 받고 안 판다? 예.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중국 승인 없이 팔았다는 것을 죄목으로 걸어서 한국의 히토류 전면 수출 중단. 이런 조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또 그 트럼프가 오늘 쓴 글 중에 또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게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이렇게 발작해도 전 세계가 내 편일 거야. 예. 왜냐하면 이번 히토류 조치는 미국 때리자고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시진핑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트럼프한테서 배워온 겁니다.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예를 들면 철강 지금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철강만 때리면 철강도 지금 50% 관세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품에 전 세계 어느 제품에 철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네. 그 안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제3국에서 들어오더라도 안에 철강이 조금만 있으면 관세 폭탄 때리겠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아프리카에서 냉장고 만들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만드는데 철강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 함부로 미국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인질로 한 것은 트럼프 먼저예요. 어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외신들 제가 아침에 좀 체크해 봤는데 네, 뭐래요? 사돈 남말한다.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우리가 같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세계를 인질로 한 무역 전쟁 속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공교롭게도 한국입니다. 그렇죠. 특히 반도체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네. 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철강, 희토류 양쪽으로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전 고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와, 아니 그래도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뭐 여러 번 충돌 국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뭐 봉합 또는 뭐 조율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동안에 트럼프는 정말로 중국을 때리고 싶고 또 중국을 때려야만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서워서 못 때렸고 미국은 중국이 무서웠어요. 네. 그런데 중국의 카드가 트럼프가 지금 당장에 가장 아파하는 게 첫 번째 희토류. 희토류 없으면 미국의 산업 생산 올스톱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 콩이요? 예, 특콩. 미국 중부지방에 제가 미국 중부지방에서 공부했거든요. 예. 그 콩밭이 엄청납니다. 그게 수출 안 되면 미국 농업 죽어요. 미국은 농업 국가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 대두가 수출 안 되면 미국이 폭망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1등 수입국이었는데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 톨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에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 예. 왜 중국이 콩을 많이 사느냐. 네. 이게 돼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중국이 세계에서 돼지를 예.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돼지를 가장 많이 먹고 예. 그래도 중국은 돼지가 부족해서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네. 돼지의 주식이 콩 처분 가루입니다. 아, 그래요? 콩에서 기름을 빼내고 네. 나머지 찌꺼기 네. 그게 없으면 돼지 죽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딱 끊고 네. 아르헨티나로부터 사오고 있습니다. 전량을. 그렇게 사실은 이 대목은 자기가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트럼프가 굉장히 그 수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은 안 하지만은 제일 아픈 것은 희토류보다는 사실은 대두. 이것 때문에 지금 중부지방 민심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막 그 칭송하고 칭찬하면서 특별히 막 대우해줬는데 네. 또 이렇게 대두 관련해서는 또 어찌 보면 또 뺏긴 거네요. 또 콩 관련해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밀레이 그 전기톱 대통령 네. 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트럼프한테 형님 저 형님 따라갈게요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모든 거 네. 외교 뭐 주권 내도수도 협했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래서 안 팔리는 이 아르헨티나의 대두를 비슷한 가격으로 이야. 중국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와. 그러니까 미국이 더 급해진 겁니다. 아르헨티나 달래려고 예. 중국하고 관계 끊어.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해준 거예요. 아, 그게 또 통화 스와프가 그런 또 연결돼 있군요. 그냥 통화 스와프 해달라. 예. 아르헨티나 이뻐서 해준 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야,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성향이 비슷해서 정치적으로 비슷하니까 힘 실어주려고 통화 스와프 해준 거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알고 보면 그건 아니고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로 흘러서 거기까지 간 거네요. 트럼프는 파보면 끝내 돈입니다. 돈의 어떤 이기심을 발동하거나 그것을 자극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지. 네. 친하다? 내하고 같은 파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도 되고 이게 좀 국가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그 우리 국민들 개개인도 이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요, 한국을 향해서 또 일본을 향해서 동맹국이 더하더라. 동맹국이 미국 경제를 수탈하고 있다. 그래서 동맹국 짜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동맹,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향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도와줬습니다. 정말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끈적끈적한 동맹인데 네. 미국의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지만 적어도 정치권에서 트럼프 리더십 속에서는 그런 동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맹을 부순다든지 반미운동을 하는 것도
경제 문제에서는 현명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냉철하게 우리도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적든 크든 그런 면에서 중국의 대응 방법, 물론 중국의 많은 카드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도 조선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 이런 것은 한국 없으면 미국도 굉장히 아픈 대목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냉철하게 다만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국내가요. 여야나 어떤 파에 따라서 어떤 그 갈라질 게 아니라 단결을 해서 미국과의 이 통상 문제를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한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번 주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하나 보니까 한국 정부가 방향을 잘 정했다. 예. 물론 이게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3,500억 달러 있잖아요. 예. 이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예.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건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장을 안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오히려 미국 내 언론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제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때문에 트럼프가 정신을 차리고 있고 전 세계가 트럼프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네. 사실 3,500달러 현찰로 외화로 주면 그래서 한국 경제 바로 망합니다. 망하죠. 예. 그러니까 3,500달러가 융자까지 포함한 그냥 큰 광의의 투자다.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덥석 주기로 한 일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워낙 많은 나라니까 뭐 그런 면에서 특히 대만 아직 무역업상 그 초안도 못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대만 언론 보면요. 네. 한국을 배워라. 그러니까요. Look at Korea.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우리도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밤사이에 1,430원 돌파했어요. 물론 우리가 잘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냉철하게 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트럼프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의 몇 개월 연속 마지막 마무리가 트럼프로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의 행동 잘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